21대 총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여야가 선거에 내세울 표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당장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후보 등록일 첫날을 맞은 각 당의 모습을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들이 지역 선관위를 찾아 등록하는 걸로 4.15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에 맞춰 주요 정당들이 선거 전 내내 쓸 캐치프레이즈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표어는 국민을 지킨다. 야당 심판론 대신 코로나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최대 이슈를 코로나19로 판단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도 코로나19 국난 극복위로 바꿔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 의미를 담아 바꿔야 산다는 표어를 이미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의도는 깔려 있습니다. 논란 끝에 후보 등록일에 맞춰 통합당 선거대책위에 합류한 김종인 위원장도 코로나19 극복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도 코로나19란 이슈 블랙홀 앞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건져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부동층은 무려 39.8%, 지난 선거에 비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의 정책 이슈는 실종되고 우후죽순 생겨난 비례용 정당들의 꼼수만 부각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등록 첫날 대구 달서병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선거가 돼버린 21대 총선의 한 장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코로나19로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을 만나 악수를 하면서 표를 호소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놓고 선거판의 유불리를 수치로 따져보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꺼리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막연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태 수습의 책임이 더 큰 집권 여당은 투표율을 걱정하고 아마 투표율이 저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야당은 정권을 마냥 공격만 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문재인 경제 심판론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코로나에 발이 묶인 후보들은 더 걱정입니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각 지역구의 도전자들은 얼굴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이러다 보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매일 원거리 인사 사진을 올리는 걸로 선거운동을 대신합니다. 한 후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제작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후보를 소개하기보다 코로나 예방법을 소개하는 걸로 주목을 끌어보기도 합니다. 의사 출신의 한 후보는 선거운동 대신 선별진료소 의료봉사를 하면서 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 당과 후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권 행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가 선관위에 마련한 모의 투표소에 다녀왔습니다. 투표소에 입장하려면 먼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체온을 재고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다음에 위생 장갑까지 이렇게 착용을 해야 투표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하게 권고한 투표 방법입니다. 줄은 선 뒤에도 서로 1m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선거 당일 코로나 증상이 발견되면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병원과 집에서 우편으로 하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28일 이후 이런 상황이 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투표일은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이틀간입니다. 문제는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일부 확진자나 격리자는 투표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오늘 중으로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 국가 20여 곳에서 한국 공관에서의 투표가 힘들어진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JTBC는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민심을 듣는 민심 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김필준, 강희연 기자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은 서울 광진을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지금 광진을에 위치한 구의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첫 장소로 구의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민정 후보자와 이제 오세훈 후보자가 첫 출근 인사를 한 곳도 바로 이 구의역입니다. 또 여력이 된다면 좀 시민분들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민정 후보는 이번에 새로 나오셨잖아요. 신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세훈 당을 이번에 찍어야만이 나라가 살아요. 당을 바꿔야지 이 나라를. 하지만 선거판이 예년처럼 뜨거워지기엔 드리운 코로나의 그늘이 너무 짙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장소인 자양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점심시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한 2달 됐죠. 많이 지났죠. 이러다 보니 선거가 코앞이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 지지하는 부분이라는 게 약간 좀 틀리고 그래가지고. 인상은 두 분 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어떤 후보를 뽑을지 정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안 정했어요. 이제 정해야지. 역시나 여론조사 결과 박빙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는 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느냐, 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지역 개발부터 개발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골목 같은 것도 좁은 골목들이 많고 이렇게 좀 노후 주택도 오래된 데가 많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까지 요구는 다양합니다. 둘째는 이제 또 출근하려니까 애기들 몇 개냐. 엄마가 너무 못해서 내가 미안해. 이 지역구 랜드마크 중 하나는 건국대입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안전을 얘기합니다. 자취할 때 약간 모르는 사람들 집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무서워. 후보자들은 이들 문제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정책을 현실로 만들 때에는 협의가 많이 필요한데 구청, 서울시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누구보다 협의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나 집행은 본인의 노하우로, 본인의 경륜으로, 본인의 실력으로 돌파해내는 거죠. 저희가 아마 장장 한 10시간 정도 가까이 이제 이렇게 광진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현 청와대 출신과 전 서울시장의 대결이 참 치열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번 격전지 민심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내일 각 당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순서를 정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으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나와 비례용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기로 한 의원은 지역구 4명, 비례 3명으로 6석의 정의당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시민당은 정의당 위로 갈 수 없습니다. 전국 득표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 1명을 더 보내 전국 통일 기호를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 등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적을 권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막판 총력전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밤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의원 7명 정도를 한꺼번에 제명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배지를 단 채 건너가면 미래한국당 의석은 17석까지 늘어납니다. 통합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감 시한인 내일까지 서너 명을 더 채워 한국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제일 첫 칸을 차지하고 오는 30일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도 최소 5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오늘 비례용 정당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유권 해석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이게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른 당을 함께 홍보하는 문구를 실제로 선거 공보에 넣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코로나19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현재 방침을 기준으로 투표 가능 여부,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현재 기준으로 일단 4.15 총선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네. 4월 15일 당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경우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 투표소에 가면 됩니다. 네. 네,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네. 최근에 마스크 써야지만 투표할 수 있다는 선관위발 보도가 있었지만 이게 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선관위는 밀집 장소인 만큼 마스크 써달라고 꼭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표소에서는 줄 서는 간격을 1m 이상으로 넓히고요. 건물 입장 전에 발열 체크, 또 알코올 손 소독, 네. 이후에는 개인별로 비닐 위생 장갑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투표하는 내내 장갑 끼고 도장 찍고 나올 때 버리면 됩니다. 문제는요. 현장에서 고열 등 증상이 감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 투표소마다 설치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이 공간에서 투표를 마치면 선관위는 가급적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네, 또 이 동그라미에 포함되는 경우를 보자면 네. 뭐 확진자 중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달 28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소 투표 신청을 통해서입니다.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이 거소 투표 신청이 이틀 뒤인 28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후에는 선거일 전에 투표용지가 오고요. 기표를 하고 우체국에서 수거를 해서 개표 당일에 결과에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소투표 신청 마감일인 3월 28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투표를 아예 못합니까? 네, 불가피하게도 그렇습니다. 이 대신에 일부 확진자 중에 이 사전 투표소를 이용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엔 확진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다음 사전 투표소 이용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네. 이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기존 연수원 등을 활용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가벼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미 머물고 있죠. 네. 이 생활치료센터 중에서 가능한 곳에 특별 사전 투표소가 차려집니다. 이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전국 생활치료센터 오늘 기준으로 총 18곳인데 이 모든 곳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가 될지 이 중 일부가 될지는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생활치료센터에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시설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외출을 못 하는데 투표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 외출 자체가 수칙 위반 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투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X 쪽에 네. 의무적 자가격리 저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4월 2일 이후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요. 선거 당일에 투표하러 외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주니까요. 오늘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투표를 위한 예외적 외출 이런 게 허용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8,740명인데요. 4월 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물론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외선거는 어떤가요? 네, 재외선거 신청자 17만 7천 명 중에 중국 우한은요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방금 중앙선관위가 2차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곳을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등 17개 나라의 재외 공간 23곳입니다. 또 52개 재외 공간에 대해서도 투표 기간을 줄이고요. 또 추가 재외 국민 투표소를 설치하려던 기존 계획도 기존에 30곳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20곳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18,0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외 선거 중단 지역에서도 할 수 없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추가로 선거 사무를 중단하는 해외 공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